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화요일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눈동자의 홍채 스캔과 얼굴 인식 등 첨단 감시 장비들을 총동원해서 서류 미비자들과 반아이스 과격 분자 등을 현장에서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이어져 온 가자지구 전쟁 종식 평화 노력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휴전 위반 논란 속에 팔레스타인인 약 100여 명이 사망하고 23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시카고를 포함해서 전자스쿠터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부상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전자스쿠터 관련 사고 및 부상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UN 세계식량계획 대변인은 하루 동안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실은 트럭 57대가 들어갔지만 충분한 정도인 하루 80에서 100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폐쇄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가장 심각한 가자지구 북부에 지원이 닿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카타르와 튀르키예의 중재로 최근 무력 충돌을 빚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회담에서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카타르 외무부가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국제기독교법률단체인 국제자유수호연합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인플루언서가 수도 키이우 도심에 세워진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 안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눈동자의 홍채 스캔과 얼굴 인식 등 첨단 감시 장비들을 총동원해서 서류 미비자들과 반아이스 과격 분자 등을 현장에서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당국은 한 달 이상 전개하고 있는 시카고의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에서 연방 요원들이 현장에서 실시간 위험 인물들을 포착해내고 체포하는 현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미 주류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서류 미비자들 체포 추방 작전을 범죄와의 전쟁과 결합하고 연방 요원들이 현장에서 실시간 포착이 가능한 첨단 감시 장치들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첨단 감시 장치들을 총동원해서 항의 시위대에 대한 집단 사진을 드론으로 찍어 눈동자 홍채를 스캔하거나 얼굴 인식 앱에 넣어서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즉석에서 신원을 파악하고 체포 대상자를 포착해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BBB법으로 4년간 1,700억 달러나 새로 배정받은 막대한 이민 단속 관련 예산으로 인간 업체들로부터 첨단 감시 장치를 잇따라 사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정책이 시카고에서 최고조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 주택가의 연방 요원들이 수화 스타일로 급습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맞서 시 정부와 주 정부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긴장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카고 남부 지역에서는 연방 요원들이 새벽 1시경 주택가 건물을 급습해서 문을 부수고 대대적인 단속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37명이 체포됐습니다. 연방 당국은 갱단을 목표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체포된 37명 중 폭력 범죄 혐의가 입증된 사람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단속의 정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의 강경 단속에 맞서 시카고시와 일리노이주 정부가 전면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시카고시는 시 소유지의 연방 요원의 접근을 제한하는 아이스 프리존을 설정하며 지역 방어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정부와 시카고시는 또 연방 행정부의 주 방위군 추가 배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이어져 온 가자지구 전쟁 종식 평화 노력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휴전 위반 논란 속에 팔레스타인인 약 100여 명이 사망하고 23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가자 정부 공보실은 이스라엘의 휴전 협정을 80여 차례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7일 금요일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귀가 중이던 아부샤반 가족 11명이 탑승한 민간 차량이 공격을 받아 전원 사망했습니다. 지난 19일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협정 위반을 주장하며 가자지구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군인 살해 주장을 반박하며 라파 지역에서의 충돌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이후에도 라파 국경을 폐쇄하고 UN 구호품 트럭 수를 합의된 수의 절반으로 제한했습니다. 휴전 조건에는 군의 단계적 철수가 포함되었으나 철수 경계선인 보이지 않는 옐로우 라인이 남아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시카고를 포함해서 전자스쿠터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부상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전자스쿠터 관련 사고 및 부상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공유 프로그램 도입 이후 이용자가 폭증하면서 사고 건수와 심각도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및 기타 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스쿠터 관련 부상으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응급실 치료를 받은 스쿠터 부상자 수는 거의 300% 증가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전자스쿠터 부상자 수가 80%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마이크로 모빌리티 관련 부상은 연평균 약 23%씩 증가해 왔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전자스쿠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64명으로 집계되는 등 사고의 치명성도 간과할 수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유명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인플루언서가 수도 키이우 도심에 세워진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 안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암호화폐 시장 폭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이 사망 배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지난 11일 암호화폐 투자자인 콘스탄틴 갈리치가 자신이 소유한 차량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갈리치는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차량 내부에는 그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록된 총기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갈리치의 사망은 그가 주변의 심리적 고통과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던 시기와 맞물려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졌는데요. 외신들은 갈리치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 폭락으로 최소 3천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망 전날 가족들에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감을 토로하며 작별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UN 세계식량계획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한 이후 가자지구의 하루 평균 560톤의 식량이 반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UN 세계식량계획 대변인은 하루 동안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실은 트럭 57대가 들어갔지만 충분한 정도인 하루 80에서 100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폐쇄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가장 심각한 가자지구 북부에 지원이 닿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UN 여성기구의 인도적 지원 책임자 소피아 칼토루프는 휴전으로 교전은 멈췄을지 몰라도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면서 100만 명이 넘는 여성에게는 식량 자원과 25만 명에게는 긴급 영양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하남발키 중동 담당국장은 가자지구의 수막염, 설사, 호흡기 질환 등 전염병 확산 상황이 통제불능 상태라며 더 많은 연료와 식량, 의료장비, 의약품, 의료진, 의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카타르와 튀르키예의 중재로 최근 무력 충돌을 빚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회담에서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카타르 외무부가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양국은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휴전 이행을 검증할 후속 회의를 며칠 내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치는 유혈 충돌에 이어 48시간 임시 휴전이 종료된 직후 파키스탄군이 아프간 남동부 paktik하주를 공습해 민간인 10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낙태와 젠더 이념 확산의 거점으로 비판받아온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정책국 OPA를 사실상 폐지했다고 라이프 뉴스가 지난 18일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인구정책국 직원 약 30명에게 감원 통보가 내려지면서 대부분의 인력이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인구정책국은 본래 재생산 건강과 청소년 복지 향상을 목표로 설립됐으나 공화당은 해당 부서가 낙태 옹호와 젠더 이념 확산에 이용됐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특히 가족계획 지원을 명목으로 한 타이틀 X 프로그램이 실제로는 낙태 예방보다 임신 방지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제 기독교 법률 단체인 국제자유수호연합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공개 서한에서 DSA가 아동 착취나 테러 선동과 같은 정당한 문제를 다루는 수준을 넘어 회원국별 법률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표현 규제가 심한 나라의 법 기준이 결국 EU 전체에 강제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DSA는 EU와 각국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폭넓게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 권한을 기관과 민간단체에 부여한다며 이는 개시 당시 합법이었던 발언조차 이후 달라진 법 기준에 따라 소급 처벌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오클라호마의 신임 교육부 장관이 공립학교 교실에 성경을 비치하도록 한 명령을 폐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라이언 월터스 전 교육감의 사임 후 임명된 린델 필즈 신임 교육감은 성경 배포나 성경적 인물 교육 커리큘럼을 교실에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경을 비치하라는 명령에 제기된 소송과 맞서 싸우지 않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필즈 교육감은 NPR 오클라호마 시티 지국과의 인터뷰에서 이 성경 비치 명령이 시행될 경우 약 30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명령 폐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 교실에서 교사들이 성경과 같은 기본 문서를 사용할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실망스럽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변화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성직자, 교사, 학부모 등은 월터스의 행정명령이 부모의 종교적, 도덕적 양육권을 침해하고 오클라호마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부터는 기온이 차차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구름 끼고 흐린 날씨 하루 종일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잠깐의 비 소식도 예보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57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은 45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7시 10분, 해 지는 시각 오후 6시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에 전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수요일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